혜련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혜련님이 이번 시진핑과의 만남에서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자 열등이가 안 올라온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영향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앞에서 자기 속내를 솔직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약자감이 좀 해소되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죠. 있지. 그렇게 참고 얘기 안 하다가 자기의 어떤 그 치부라고 할 수 있죠. 열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론화를 해서 국민 앞에 다 얘기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 시원해지죠. 답답하게 참고 있을 때 사람은 되게 열등해져. 눈치 보게 되고 약자가 되거든. 근데 모든 걸 국민 앞에 그냥 얘기해버리고 나니까 좀 시원해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또 비행기 타고 갈 때부터 윤 대통령 얼굴이 예전에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맹구 같았어. 바보 같고 칠뜨기 같고. 특히 김건희 여사 손잡고 이럴 때 왜 저럴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뭔가 되게 막 얌전하고 조신한 척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털털한 모습을 그냥 보여야 국민들이 귀여워하고 좋아할 텐데 국민 앞에서 솔직해야 되거든. 애기 같아야 돼요. 애기 때 까불듯이 막 대통령 내가 딱 편안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좋아할 텐데 너무 가식적이고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은 너무 남자 열등에 올라와서 꺼벙이 같고 이랬는데 요번엔 비행기 트러블 올라갈 때도 남자다운 포스가 약간 보이고 일국의 대통령다워서 놀랬는데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이렇게 딱 악수하는 사진을 보는데 달라진 거예요. 딱 이게 포스가 나오고 그게 영향이 있지. 기자회견 하면서 자기 속내를 다 까발리고 시원하게 본인은 아마 굉장히 두렵고 약자 마음 올라왔을 거야. 그러니 약자 마음 안 느끼려고 그 당시에 막 그 브리핑 할 때 사회 봤던 옆에 그 용산의 비서인가 그분한테 막 반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질타 받았잖아. 반말하고 막 이렇게 그건 뭐냐면 약자 마음 너무 올라올 때 나는 약자 아니라고 고집 부리면서 막 무시하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사람을. 옆에 사람을. 그럴 정도로 자기 약자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런 얘기하고 하면서 많이 열등이 청산이 된 거죠. 속내를 까발리면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영부인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 옆에 영부인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달라. 여러분도 봐. 조금 어려운 사람 앞에 강자라고 느껴진 사람 앞에 있을 때 마음과 편안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나보다 아주 약자나 또 수치 떠는 사람과 있을 때 다 달라. 행동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가식 떠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 내 마음가짐이. 그럼 똑같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있을 때는 그 남자 열등이가 올라오나 봐. 너무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 그 얘기는 뭐야.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무시를 많이 하는 거야. 당연하게 무시를 많이 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국민들 보는 데서도 무시하잖아. 아무렇지 않게. 윤 대통령 등을 막 이렇게 밀고 다녀. 나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안 보는 데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는데 김건희 여사 성정을 가만히 보니까 한 2년 반 나도 위쇼하면서 겪었잖아요. 저런 스타일이 또 사람을 되게 무시하지만 또 엄청 사랑을 해. 그래서 아마 몸 던져서 다 해주는 스타일이야.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거저거 안 따져. 그냥 올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를 무시하는 게 진짜 무시가 아니라고 느끼는 분이야. 왜냐하면 내 부인이 나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막 다 해주고 또 잃을 게 있으니까 진짜로.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돈도 많이 안 갖다 주고 술 먹고 막 이런 걸 다 받아주고 어느 부분은 그걸 다 내조를 하고 했거든. 하니까 부인을 되게 좋아하는 자기 어떻게 보면 은인처럼도 생각하고 동지처럼도 생각하고 엄마처럼도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데 보는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거지. 그래서 참 요새 드는 생각은 안타깝다. 누가 김건희 여사한테 여사님 그렇게 하면 국민 볼 때는 여사님을 되게 이상한 여자로 봐요. 이 얘기를 해주고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야. 그걸 안 하고 그냥 막 일반 가정집에서도 남편 부인을 사람들 보는 데서 막 밀고 아들한테도 그렇게 안 할 거야. 근데 막 그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지 대통령한테는 잘하는 거지. 어떤 부분 수치는 주지만 하지만
내가 잘하는 거와 수치 주는 거는 별개죠.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보면 머리로는 사랑하는데 몸은 수치를 그동안 계속 당했잖아. 무시도 많이 당하고 돈도 못 번다고. 그러니까 그 수치가 올라오니까 수치당한 열등이. 수치를 많이 당하고 자란 아이들은 열등이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가 공부 잘하든 못하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존중해주면서 키워야 되거든. 그래야 이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대우받고 세상한테 열등이를 안 쓰고 이렇게 우월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아버지한테 무시를 많이 당하고 잘하신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배우자도 자기를 무시하고 수치 주는 사람을 만났고 김건희 여사를. 그래서 무시는 당하지만 또 사랑도 받았어. 이 얘기는 뭐냐면 윤 대통령이 아버지와 엄마한테 무시는 당했지만 또 사랑은 엄청 받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부모한테 대접받은 대로 배우자나 세상한테 받거든. 그러니까 국민의 사랑도 많이 받지만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어. 무시도 또 엄청 받는 결과를 갖고 오지. 그게 열등인 거야. 무시받은 열등이와 사랑받은 우월이가 사람은 누구나 다 공존하는데 윤 대통령 갭이 되게 큰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왜? 부인이 있을 때 열등이는 정말 내가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까? 저렇게 열등하게 안 받는데 왜 저럴까? 완전 맹구가 돼버려. 근데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보면 무게감도 있고 그렇게 열등이가 아니었거든. 우월이로 보였거든. 강자로. 강자를 제법 쓰는 사랑받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 마음도 있는 거죠. 영부인만 없으면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이렇게 딱 악수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강자야. 옛날에 바이든 대통령 옆에 있을 때는 그때 왜 그렇게 웃는데 그 열등의 웃음이 비루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든지 내가 다 민망했거든. 근데 그때 결정타가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 팔짱을 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빼앗긴 자기 여자를 빼앗긴 머리로는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바이든을 택했다고 느끼지 않아. 하지만 무의식은 벌써 수치 애고가 딱 뜨는 거예요. 열등의 수치가 빼앗겼잖아. 내 부인이. 그래서 그때 국민들도 조금 마음을 아는 사람은 수치가 올라와서 제가 쇼츠 찍은 게 기억나요. 김건희 여사한테 잘못한 거다. 딱 남편 편에서 남편을 딱 올려줘야 남편이 강자가 되고 강자 마음을 쓸 때 상대는 저절로 약자가 돼요. 우리 마음은 참 이게 내가 강자가 되면 내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약자가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우월하게 해주고 싶으면 내가 열등이를 쓰면 상대는 우월이가 되고 이렇게 돼요. 내가 우월이 있으면 열등이가 되고. 근데 정상급 간의 외교를 할 때 대등한 관계가 아니면 상대가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할 수 있는 게 만만하게 보는 거지. 약자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우월해서 상대를 열등하게 만들면 그것도 기분 나쁘지 상대가. 하니까 그 대등한 마음. 여유로운 대등한 강자 마음을 써줘야 돼. 지배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러려면 김건희 여사가 딱 내 남편을 딱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써줬던 거지. 이분이. 저는 윤 대통령 얼굴이 표정이 좀 달라진 거. 달라졌어. 저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고집이 조금 꺾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도 우리가 맞자 그러면서 어떤 제스처만 그런 척을 변한 척을 했다고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머 나 진짜 자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 내가 맞다고 했지만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여사를 두려움이 자중시키고. 올라왔지. 그래서 당신들 뜻이 헤라님 말씀하시는 고집이 꺾였구나. 그래서 얼굴이 우리가 얘기하는 에고가 죽고 좋아졌구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맞아. 기자회견도 하나의 축이 됐고 또 한동훈 대표가 계속 쳤잖아.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부하가 괜히 그러겠어? 윤 대통령도 바보는 아니거든, 그렇지?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를 보니까 자기를 탄핵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명태균 씨가 또 나와서 깠지? 모든 상황이 궁지에 모른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기자회견 때도 애써 약자 마음 안 느끼려고 했지만 사실은 다 받아들였잖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 감찰관도 그렇고. 아쉽다면 말로 마음을 표현해서 국민 마음을 이해해줬더라면 확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됐어. 하지만 실천을 하잖아. 실천해서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안 데리고 가고 이렇게 조금 바뀐 거야. 김건희 여사도 마포대교 순찰하고 이럴 때 안 받아들인 고집이었던 거야. 국민이 자기를 미워한다면 이제까지 안 받아들였어. 근데 이제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이제 위쇼에서도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내가 좋게 얘기해주고 도와주려고 나타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버럭버럭 한다는 얘기는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뭐 그분들을 특별히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나라의 대통령으로 수고하시는데 엄청 애쓰고 얼마나 힘들어. 도와주려고 하지, 그치?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닌데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막 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고집이 꺾이니까 열등이가 쭉 죽는 거야. 고집 부리는 건 무조건 열등이가 고집 부려요. 강자는 고집 안 부려. 남들이 힘들다고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바꾸고 이러지. 약자가 괜히 똥꼬집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약자가 죽었어.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같이 안 다니니까 확실히 두려움 수치가 떨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딱 무게감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으로 비행기 트랩 올라가는데 멋지고 오늘도 시진핑하고 있는데 저래야지 이 말이 올라와요. 이럴 때 외교가 그냥 안정적으로 되는 거야. 정신승리 안 하고. 우리가 한고비를 어떻게 보면 이 기조를 유지해 간다면 이 정권이 안정이 되면서 탄핵에 두 번째 강을 안 건너고 무사히 임기도 마치고 할 수가 있게 되거든. 본인들의 고집이 꺾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꼭 벌 받아야 된다 이랬던 건 나는 벌을 안 받을 거야 죽어도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미움 안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적으로 공분이 올라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미움 인정하고 국민한테 미움받는 거 인정하고 자꾸 자중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도 고집 꺾고 좀 자중하고 국민 말 들으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 말 들으려고 자꾸 하면 이게 바뀌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위대한 이슈 나타나서 이제 버럭버럭 해주고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왜 나와서 저 여자 얘기해봤자 네가 그렇게 얘기해봤자 달라질 게 있냐. 달라지니까 나왔죠. 제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처음 나와서. 돌을 닦았어요. 여러분 그 도라는 게 뭐야. 무의식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무의식을 흔드는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얘기해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런 국회의원 없어져야 돼요. 얘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얘기할 때 그걸 어떤 사람한테 얘기한다기보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마음 세상에서. 마음 세상에서 관철이 되면 현실에 나타나요. 그래서 탄핵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탄핵됩니다. 이거는 탄핵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치라고 얘기한 거야. 이제까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버럭버럭하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버럭버럭하고 벌을 꼭 준다는 게 아니라 고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얘기한 거예요. 고치니까 많은 사람이 치고 얘기해서 고쳐지면 어때요? 순리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이 안 아픈 길은 이렇게 뼈 때린 소리 얘기해서 고치면서 가야지. 이 사람은 쓸모없다고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되면 나라가 편안해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졌나?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잘못해도 무조건 우리 대통령이 옳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야. 왜? 잘하는 줄 알고 계속 하잖아. 소리 내서 이렇게 고쳐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약간 고쳐진 거야. 고쳐지면 저는 바로 알아요. 그 사람 모습과 태도가 변하거든. 근데 윤 대통령 보고 조금 고쳐지고 있구나. 그러면 국민적인 미움이 안 올라와요. 오히려 이제 마음이 서서히 돌아서, 마음이 돌았으면 아무리 주구죄를 져도 금방 용서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해야지. 이제 자중하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한동훈 대표가 자꾸 자중시키고 하면서 가야 돼. 그래야 나라가 안 아파지고. 지도자를 완벽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나약한 인간이고 다 결점이 있거든. 누구나 문제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어. 윤 대통령이 장점은 또 크잖아. 단점이 큰 만큼 뚝심이 있고, 그치? 강단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살리고 조금 성급하고 너무 정신승리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부인과 같이 있으면 올라온 그 열등이가 하는 짓이죠. 고집이 세고 이런 것들은 국민이 얘기해서 고치게 하고 이렇게 끌고 가야 돼.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똑같아요. 자기가 벌 안 받으려고 계속 고집 부려? 저 열등이 안 죽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해? 죽어야 돼요. 사즉생이야. 지금 생즉사 안 죽으려고 하니까 지금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 그 안 죽으려는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저분도 또 아파질 거야. 그 국민이 질타하고 있는데 자기를 질타하는 걸 몰라. 윤 대통령 부부를 질타하니까 자기는 잘해서 가만 내비두는 줄 알고, 잘한다고 느끼면 벌써 바꿨어요. 정권을 탄핵시키고. 근데 이재명 대표를 해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 자기는 치해법권이잖아. 자기 죄는 벌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본인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 알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사건에 그 죽은 수많은 그 죽은 영혼들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이번 대통령과 영부인도 이렇게 미움받는 게 이태원 사고 때 경질할 사람 경질 안 하고 제대로 정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 똑같아. 이재명 대표도 자기 때문에 더군다나 측근이 죽었어. 근데 모른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픔을 겪고 죽지 않는 한, 고집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 당할 거예요. 우리 국민은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위대한 이슈가 나타나서 영채마을은 말 그대로 마음 인정하는 곳이거든. 마음을 인정하면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게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을 계속 제가 인정하고 버럭버럭 하니까 조금씩 꺾이는 거야. 또 고집 부리면 또 버럭버럭 할 거야. 이러면서 나라와 함께 위대한 이슈, 그리고 헤라와 함께 같이 가면 나라가 이 고통을 뚫어야 되는 거지. 뚫고 좋아져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아예 그러잖아. 저는 금방 좋아져요 이러지 않잖아요. 애구가 죽는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 국민의 애구도 죽어야 돼. 대통령만 잘못해요? 이재명만 잘못하냐고. 국민은 잘못하는 국민 없습니까? 길바닥에 나와서 노상 데모하고 처자빠져 있지 말고 좀 국가 민족으로 해서 우리 국민으로 해서 마당이라도 좀 쓸고 공장 가서 일을 하세요. 쓸데없는 그런 시민단체 만들어서 정치질 하지 말고 농사 짓고 옷 만들고 빵 만들고 이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나라에 기여하는 국민들이야. 그런 분들이 살아야 돼. 진짜 진심으로. 우리도 여기 건축해보니까 여기 와서 일하는 아저씨들 마음이 너무 맑고 귀여워요. 지나가다 보면 웃으면서 얘기할 때 애기 얼굴이야. 세상 건전하게 자기가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주면서 건전하게 돈 벌어서 사는 국민이 많고 진심으로 세상을 위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잘 살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한 10년 이거와 같이 의식이 변해야 돼. 그런 국민이 돼야 돼. 길바닥에 나와서 데모하고 뭔가 삥 뜯어서 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속여서 그리고 국가한테 뭐 좀 해놓으라고 뭘 좀 세금으로 뭐 하려고 이런 불로소득이나 원하는 그런 의식이 싹 죽어야 돼요. 위시와 같이. 그런 마음들도 다 인정해주면서 숨기려고 하지 자꾸 수치스러우니까. 하지만 까발려서 앞으로 정치인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의식이 잘못된 거 자꾸 제가 인정하고 같이 갈 거예요. 왜? 그런 국민들도 우리 마음이니까. 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의 수치가 덜 죽어서 보여주는, 본래가 보여주는 그걸 인정하고 갑시다. 구독자님들. 우리가 그 마음을 인정할 때마다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점점 좋은 나라로 가게 될 거예요.